최근 일본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청지구의 재택근무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스가 총리가 일본을 바꾸겠다며 야심차게 디지털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조직도에는 예상치 못한 인원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져 온 도쿄 제1의 관청지구인 가스미가세키의 중앙부처에서 놀라운 조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내각 인사국이 6월 4일에 발표한 5월 국가공무원의 재택근무 실시 상황에 따르면 가스미가세키의 중앙부처가 63.6%에 달하는 재택근무율을 보였습니다. C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에 출근자의 70%를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되어 온 중앙부처도 목표 달성 직전까지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C19 대응이나 재해위기관리, 국회 대응 등에서 실시가 어렵다고 여겨진 직장의 약 7,000명을 제외하면 중앙부처의 재택근무 실시율은 70%를 조금 넘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민간의 70%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실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사실인 듯 꾸며 만든 조작이었습니다. 가스미가세키 주변에서 5월 19일에만 인파가 확 줄었고 다음날 또다시 늘었습니다. 지난 6월 3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일본 유시네의 오토키타 준 의원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NTT 도코모가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 도쿄 가스미가세키에서는 5월 19일의 인파가 전일 대비 15.4% 감소했고 감염 확대 전인 2020년 12월과 비교하면 40.2%나 줄어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 날인 5월 20일에는 19.3%나 증가했고 감염 확대 전과에 비교해서도 28.6% 감소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했습니다. 요점은 하루 만에 인파가 완전하게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날짜는 사전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5월 19일은 일본의 내각 인사국이 재택근무 실시 상황을 조사하는 기준일이었고 사전에 각 부처 직원에게 통지되고 있었습니다. 민간에서 재택근무라고 하면 PC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회사에 있는 것과 같이 일하는 이미지이지만 가스미가세키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튼 관공서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는 반출 가능한 PC 자체가 없는 데다 개인용 PC로 데이터를 다루는 것도 금지돼 있었습니다. 종이에 자료를 프린트해 가지고 돌아가 일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날 조사의 경우 가스미가세키에서 일하는 5만 1000여 명 중 63.6%인 3만 2천여 명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돼 있으나 여기에는 휴가차 출근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사일에 맞춰 유급 휴가를 소화하거나 대휴를 받은 임직원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 하루 전에 내일만은 재택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직장도 있었다고 하니 명백한 조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데이터 숫자만 조작하거나 휴일을 조사 기준일로 하는 것이 더 편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토키타 의원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확실히 가스미가세키의 관공서다운 대응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 조사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행해졌을 것이지만 가스미가세키의 행동 패턴에서는 70%라고 하는 목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역점이 놓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달성하지 않으면 민간 기업에만 강요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준일만은 어떻게든 클리어하라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60%가 넘는다는 숫자는 어느 모로 보나 믿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사는 C19 확산 방지 등 중점 조치가 발표된 지방의 행선지 기관에서도 실시되었는데 지방의 재택근무 실시율은 37.1%였다고 합니다. 현재 가스미가세키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표어로 디지털청 창설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민당에서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주장해온 고바야시 후미아키 중의원 의원은 DX의 D, 즉 디지털화보다 X,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화에 의해서 일의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어 가는 것이야말로 DX화나 디지털청의 의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 총리도 관청의 종적 관계 타파를 디지털청 창설의 이유로 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화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택근무 비율이 60%가 넘었다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조사 기준일에 맞춰 휴가를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의미가 없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C19가 사라지면 원래 일하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가스미가세키의 생각일 것입니다. 일본이 말하는 재택근무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진정한 의미에서 재택근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의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을 이번 기회에 검증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행정개혁 담당 장관인 고노다로 의원은 할 수 있다는 의욕이 있으면 이만큼이나 할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층 더 개선해 좀 더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노다로가 이것을 정말로 재택근무 결과로 알았던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하면서 떠들어댄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고노다로는 불시 체크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가스미가세키에는 재택근무를 허락하지 않는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국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드는 국회 대응에 해당하는 관료들은 국회의원이 사전에 질문 내용을 주면 답변 내용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결국 야근으로 다음날 아침까지 답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각 부서와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공서에 남아있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강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답변은 장관에게 어느 정도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오전부터 시작되는 국회를 맞추기 위해 새벽부터 장관실에 보내야 합니다. 재택근무가 애초부터 어렵다고 알려진 7,000명이 이 관료들입니다. 이들은 다음날 국회 질문이 자신이 소속된 곳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관공서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집에 돌아가도 좋다고 지시하는 과장도 늘었지만 실제로는 관공서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재택근무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대면 작업이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일하는 방식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근본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가 총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청을 예로 들면 일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챌 수 있습니다. 디지털청이 9월 창설을 위해 설치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건 디지털청 조직도를 보면 디지털 장관 아래에 민간 출신자가 취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디지털 감독관이 놓여 있고 그 대각선 아래, 즉 라인이 아닌 곳에 8명의 최고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CTO라면 최고 기술 경영자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감독관 아래로 이어지는 선에는 전략, 조직 그룹 등 4개 그룹의 그룹장과 차관이 있고 그 아래는 여러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스미가세키의 조직 그 자체입니다.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8명의 최고위가 어떤 역할이나 책임을 담당하는지 이 조직도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CTO 등을 설치하라고 했으므로 기존의 가스미가세키 조직에 덧붙여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일본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디지털청은 DX와 거리가 먼 조직이 되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도쿄도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에 있는 종업원 30명 이상의 기업의 5월 재택근무 실시율은 64.8%였습니다. 그 후에도 긴급 사태 선언이 계속되고 있지만 도쿄도의 인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아침 저녁 러쉬 시간대의 통근 전철도 혼잡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는 300명 이상 대기업에서의 실시율이 82.8%에 이르고 있는 반면 100명 미만의 기업은 59.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믿기지 않는 재택근무 실시율이지만 이렇다고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